기러기. 쇠내는 아버지가 대릴 사이로 정해준 남편이 그저 무섭고 싫기만 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 따랐을 뿐. 그리고 보아하니 아무개도 그랬으니 자기도 그럴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밤이면 남편과 한자리에 들었을 뿐 나이 15세. 쇠내 아버지가 쇠내의 남편으로 대릴 사위 동의를 맞아들인 데는 무어 사내 자식이 없다든지 쇠내가 딸 자식으로 그다지도 살뜰해서가 아니었다. 집안의 여인이 쇠내 혼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같이 늙던 마누라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나 맏며느리가 있었다. 그렇다고 쇠내 아버지 자기의 기력이 그처럼 쇠퇴한 때문도 아니었다. 쇠내 아버지로 말하면 육순이 지났어도 오히려 정정하였다. 그 독특한 목소리도 여전히 온 동네를 뒤흔들었다. 쇠내 아버지는 밖에 나간 집안 식구를 부를 때에는 앞마당 한가운데 서서 아래 위쪽을 향해 이름을 한 번씩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요새 와서도 꽤 길쭉이 생긴 동네 어느 구석에고 안 들리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별명인 호랑이 영감의 면목도 뚜렷이 강직하고 고집센 것도 그대로였다. 근하고 끈끈하던 것도 마찬가지였다. 중년에 들어 앞 개울뚝 임자 없는 초평을 일구어 오늘날의 훌륭한 밭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쇠내 아버지였다. 처음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아무래도 미쳤거니 했다. 사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짓이었다. 강 쪽으로는 강둑을 높여 웬만한 장마에도 물이 넘지 않도록 하고 그 밑에다 제대로 나다를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밭 모양을 만들어 놓았을 때 정말 동네 사람들은 놀라는 데만 그치지 않고 쇠내 아버지에게 어떤 무서움까지 느꼈던 것이었다. 그 뒤에도 쇠내 아버지는 그곳을 다듬고 다듬어 나달 잘 되기로 이름난 오늘날의 밭을 만드는 한편 쌓아 올린 강둑에다는 띠와 억새풀을 길러 동둑을 든든히 하는 동시에 뗄나무는 세대로 누구네보다도 풍성할 수 있었다. 봄철부터 가을철에 걸쳐 쇠내 아버지는 낫일만 끝나면 을에 이 동둑에와 날이 아주 어두워 캄캄해지도록 앉아있는 것이 한 일과처럼 돼 있었다. 어느 누구의 소콧김도 어느 누구의 낱날도와 범접하지 못하게끔. 새가 한창 우거질 때면 앉아있는 쇠내 아버지의 몸이 되지도 않았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짐에 따라 이 동뚝에 나타나는 빨간 담뱃불로 거기 쇠내 아버지가 앉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쇠내 아버지의 담뱃불을 두고 호랑이가 회를 켜들었다고들 했다. 쇠내 아버지는 날이 흐린 날은 도롱이를 입고서라도 좀처럼 이 일과만은 빼놓지 않았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늦게 꼴배어 올 것을 잊고 있다가 마침 이 동뚝에 쇠내 아버지의 담뱃불이 배지 않으므로 옳다 됐다고 저기 가서 잠깐 한짐 해오는 수밖에 없다고 한참 후린 납치를 해나가다 보니 아이 깜짝이야. 거기 호랑이 같은 쇠내 아버지가 한 손에 담뱃대를 쥔 채 졸고 앉았는 게 아닌가. 그 사람은 정말 호랑이라도 본 사람처럼 꼴망태를 버려둔 채 도망쳐 오고 말았다. 물론 뒤에 그것이 내 꼴망태노라고 나서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같은 쇠내 아버지의 일과도 예나 이제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도리어 60줄에 들어 왕성해지는 건 어떻게 하면 대농을 해볼까 하는 의욕뿐이었다. 사실 이 쇠내 아버지에게 앞 개울뚝 초평 같은 땅이 또 나선다면 지금도 능히 좋은 밭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리라. 그러니 이런 쇠내 아버지가 대릴 사이를 구해드린 것은 그저 일꾼이 필요한 때문이었다. 지금 한창 일을 다 배워놓은 쇠내라는 일꾼을 내놓기도 아까웠지만 동네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동이가 욕심난 것이었다. 장성한 아들이 둘씩이나 있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어려서만 아버지를 도왔을 따름 이제 와서는 어린 손자들만 수두룩하게 낳아놓고 투전판만 찾아다니는 큰아들이나 별별 하이칼러 모양으로 머리칠에만 하면서 사진쟁이 장사를 한다고 평양에만 가 있는 둘째 자식은 도리어 없는 편만 못한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호랑이가 그만 스라손이를 낳았다는 말들을 했다. 이런 자식들 가운데
홀로 쇳내만이 일꾼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또 이 쇳내만은 자지만 달고 나왔던들 그대로 자기 아버지였으리라는 말들을 했다. 여기에 쇳내 아버지는 두 아들 대신으로 쇳내의 남편을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쇳내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부지런하기로 근동에 소문났던 쇳내의 남편이 대리 사이로 들어온 지 1년도 채 못 되면서부터 점점 게으름을 피게 된 것이었다. 새벽이면 어둑어둑해서 일어나 부지런을 피던 사람이 차차 장인 영감이 깨워야 마지못해 일어나곤 하더니 나중에는 깨워도 오늘은 머리가 아프니 오늘은 배가 아프니 숫째 일어나지 않는 날도 많게끔 됐다. 하긴 일어나 나올래야 나올 수 없기도 했다. 밤마다 늦게 집에 돌아오거나 밤을 새우는 날도 가끔 있었으니 동네에서 들은 쇳내 남편이 투전판에 섞여 다닌다고들 수군거렸다. 쇳내 아버지는 그러나 전날 큰아들 작은아들에게처럼 몽둥이찜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았다. 동네에서 들은 역시 호랑이 영감이 겉으로는 전과 다름없는 것 같지만 속으론 한풀 늙은 게 분명하다고들 했다. 그것이 사실이었는지도 몰랐다. 쇳내 아버지는 그저 사위와 면대할 적마다 그의 눈을 한참씩 바라보곤 할 따름이었다. 너마저 그렇게 되고야 마느냐는 듯이. 그러면 쇳내 남편은 또 이것이 처음에는 장인 영감의 눈을 피하는 듯 했으나 차차 대담하게 마주 바라보게끔 됐다. 그래 자기 친아들들 훈계는 어디다 두고 나보고만 이러느냐는 듯이. 이러는 동안 1년치고 굳은 날만 제하고는 언제나 낮엔 반드시 밖에 내다 매야 했던 쇳내 아버지네 소가 다시 영감의 손으로 내다 메어지게 됐다. 쇳내 남편은 술까지 배웠다. 먹어나니 술에는 고래였다. 처음에는 근처 마을에서 돌아가며 먹더니 나중에는 20리나 되는 평양으로 뻗어나가 며칠씩 묵어 돌아오곤 했다. 한 번은 평양 갔던 쇳내 남편이 양복에 구두까지 사신고 돌아왔다. 양복과 구두가 꼭 둘째 처남의 것과 같은 식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 양복이나 구두보다도 손에 낀 흰 장갑이 통 어울리지 않았다. 그 큰 손이 더욱 크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쇳내 남편은 여태까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 벌어두었던 돈 1,800냥을 다 날려버렸다. 무명 헝겊에 꽁꽁 사서 그 희던 무명 헝겊이 검정물 들인 것처럼 되도록 만져오던 돈을 아직 그 무명 헝겊만은 검게 된 채 그냥 남아있건만 속에 돈만은 한 입 남기지 않고 날려버리고 만 것이었다. 쇳내 남편은 이번에는 아내의 은비녀 은가락지를 내다가 팔았다. 성한 옷가지 같은 것도 꺼내 내갔다. 평양서 입고 나온 양복과 구두도 팔아 없앴다. 그리고는 장인 몰래 쌀말을 퍼내가기도 했다. 마침내 쇳내 남편은 쇳내더러 돈을 내놓으라고 매질까지 하게 됐다. 어디 분명히 감추어둔 돈이 있을 테니 그걸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쇳내는 어머니가 남겨주고 간 구리 가락지를 뽑아주었다. 그러나 남편은 버럭 고함을 지르며 이 미무라 이게 무어 돈 될 물건인 줄 아느냐고 도로 쇳내 면상에다 내던져버리고 말았다. 남편은 또 입버릇처럼 그래 내가 너 같은 미물한테 대릴 사이로 들어올 적에는 무엇 바라볼 게 있게 왔지 못하러 들어왔겠느냐는 둥. 그래 내가 부지런히 일해줬으면 좋기야 하겠지. 그러나 내가 뼈가 휘도록 일해댔자 모두 너의 오라비 좋은 일인 걸 못하러 내가 일하겠느냐는 둥. 나도 누구처럼 별짓 다 할 줄 알고 몸 편한 것 좋아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둥 하는 말을 하곤 했다. 쇳내는 이런 남편이 한없이 무섭기만 했다. 쇳내 아버지는 처음에 기대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무너짐에 따라 그만 쇳내네를 동구 밖에다 오막살이 집 하나를 장만해 주어 그리로 내보내고 말았다. 그날 밤 쇳내는 이불을 쓰고 혼자 울었다. 아버지를 떠난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울어졌다. 그것은 혹 앞날에 자기의 평탄지 못할 생활에 대한 어떤 한거랄까. 그러한 것이 이렇게 울음으로 돼 나오는지도 몰랐다. 남편은 이사온 첫날 밤 재수없이 운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웬일인지 매질을 하지는 않았다. 남편은 이제부터는 자기 살림이라는 생각에서인지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를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시 게으름을 피는 것이었다. 그저 전과 다른 것은 노름판에 드나들지 않는 것과 술을 끄는 듯한 점이었다. 언제나 누워 있었다.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닌데 눈을 감은 채 꼼짝 않고 몇 시간이고 있는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쇳내더러 우리 한번 먼 데로 가 살지 않을래 하는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곤 했다. 이런 남편이 쇳내는 그냥 무섭기만 했다. 이런 가운데서 쇳내는 그래도 게으른 남편의 목가지를 대신하듯이 부지런히 일을 했다. 들일은 물론 사내가 나무까지 해왔다. 그리고는 모자라는 양식은 자기의 품삯을 미리 나달로 바꾸어 왔다. 그러나 쇳내는 통 아버지한테는 가지 않았다. 그것은 요새 와서 갑자기 늙어배는 아버지나 여러 조카를 데리고 고생하는 올케에게 자기네의 일로 해서까지 괴롭히고 싶지 않은 때문이라기보다도 그저 그러기가 싫었다. 이런 쇳내가 어느 날 자기의 몸이 보통 몸이 아니고 태중이라는 걸 알았다.